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제가 젊어서 고향을 갈 때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달리다가 보면은 일반 도로가 더 안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톨게이트에서 내려가지고 일반 국도를 타고 갑니다. 그 국도를 한참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는 또 쌩쌩 달리는 것 같아요. 이랬던 기억이 났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식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방 선진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과학적이고 항상 앞서가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선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어느 날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은 특히 무상의료정책 이러면서 영국의 의료정책이 아주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도 저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우리 떡이 적은 것 같이 이렇게 느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약소국가죠. 자원도 없죠.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국방비도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 수출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면 우리 걱정하고 아무튼 우리 삶이 그렇게 항상 어렵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또 가장 정의로운 나라 같이 생각되었던 순간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진국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니까 미국은 8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 병 걸리면 의료비가 많이 들고 이런다.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흑인들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정책도 보면은 미국도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문을 닫아 걸었잖아요. 우리 못 들어오게 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가 늘어난다. 왜 그랬을까? 의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또 코로나 대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태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 2사람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막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그거를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 의료 붕괴니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환자 많았을 때 100개 나라도 훨씬 넘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오지 못하게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많은 나라가 우리 보고 진단 키트를 달라 그러고 우리의 이 대처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보내달라 그러고 전문가 초빙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 이것이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또는 의료인들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뭔가 대처를 미리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국민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를 침략을 했다든지 이러지를 못하고 우리는 앉아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뭔가 하나로 뭉쳐서 보통 때는 잘 안 뭉치더라도 국난이 다가오면 그거를 잘 뭉치는 뭉치는 힘 이것이 코로나 대응에도
뭔가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나라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어요. 한국의 그 앱으로다가 이렇게 동선 이런 걸 뭐 한다 그러니까 인권이 문제다 뭐 그러고 평가절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권 문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인권 문제 얘기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G7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은 다 대부분이 그 나라들 저 근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다 침략 전쟁, 식민지 정책 이거 해갖고 돈 버는 나라들 아니에요? 뭐 노예를 뭐 매매했다든지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편 전쟁이 1840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 아편 전쟁만 하더라도 아편 팔다가 못 팔게 하는가? 그래? 그러면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뭐 땅 뺏어가지고 한 100년씩이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가장 그 정의로운 척하고 가장 자기들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뭐 남의 나라 보고 뭐 인권이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속 보이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우리가 뭘 잘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나라가 그 스포츠가 강국이잖아요. 근데 스포츠에서 돋보이는 것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양궁이죠. 여자 양궁이고 또 하나는 여자 골프 아닙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무 잘해가지고 국내에서 대표 선수 뽑는 게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LPGA 같은데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너무 많이 우승을 하니까 좀 시기하고 또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에서 한국에 와 사는 분이 한국에 사는 데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잘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는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게 보통 AS 한다 그러잖아요. AS 하는데 그게 한 2주일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날 아니면 그 이튿날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빠르다. 그 아마 외국 사람 눈에는 상당히 그게 장점으로 느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같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민족도 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도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떡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큰 걸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